안녕하세요, 맛조개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왜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넷플릭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태그 컴퍼니라고 불리는 회사라는 점? 최첨단 기술로 운영하는 혁신을 가져오는 회사라는 점? 하지만 이것 말고도 하나가 더 있죠. 이들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노조이죠. 맛조개야, 노조가 있어야 직원들이 보호받는 것 아니야? 하지만 방금 물어본 회사는 대부분 취업생들이 들어가고 싶은 순위권의 회사들일 겁니다. 이 대기업들은 노조가 없음에도 많은 월급과 최상급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조가 없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앞서 말한 아마존도 지금 노조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가 있으면 근로자가 보호받고 근로자가 원하는 임금,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노조가 있다고 무조건 좋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GM, 제너럴 모터스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14년부터 적자가 났으며 현재까지 적자이죠. 그리고 현재 누적 손실은 5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8년 GM에서는 자금난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군산 공장을 폐쇄하기로 한 결정에 근로자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표출하게 됩니다. 그 결과 노조가 사장실까지 점거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노조는 이 파업에서 오히려 급료를 올려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지금 GM은 적자 상황인데 말이죠. 또한 그전 17년 한국 GM의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제임스 김이라는 분에서 카오 카젬이라는 분이 되었죠. 이 카오 카젬은 GM 취임식에서 적자를 흑자로 바꾸겠다라는 말과 함께 의욕 넘치게 사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 사장실의 노조가 점거하면서 취임 몇 달 후 카오 카젬은 감금됩니다. 노조에 의해서. 적자가 계속 진행되는 이 상황 속에서 노조는 19년에도 파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에도 파업을 했습니다. 카젬 카오는 18년 파업 때 감금의 고통으로 19년 파업 때에는 경호원까지 고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노조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적자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급료를 올려주는 것도 문제지만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이 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또한 카오 카젬은 2020년 7월에 위법 발견에 고소를 당합니다. GM의 공장 내에 관계기업의 사원을 일하게 한 것, 이것이 파견된 사원에 대한 법을 어긋나냐 안 나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한창 재판 중이죠. 2017년에 취임한 카오 카젬 사장, GM 한국 사장의 임기는 3년이라 보통 2020년 9월에 사장을 그만두어야 했지만 위의 재판으로 출국 금지가 되면서 현재까지 한국 GM의 사장은 카오 카젬이 하고 있는 것이죠. 위의 위법은 카오 카젬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노조 파업은 GM 본사에서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2020년 11월 본사의 부사장 스티브 키퍼가 이런 파업으로 연간 2만 대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면 한국 GM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부사장 스티브 키퍼는 부평 공장에서 차세대 자동차를 생산 가능하도록 투자하려는 계획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GM에게, 기업에게 중요한 건 이익이죠. 그런데 이 이익이 없어지면 기업을 운영해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조의 모습은 GM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계속 있어야 할 이유를 없애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철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대한민국의 노조는 이렇게 강력한 걸까요? 기업, 노조, 근로자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노조가 너무 힘이 강력합니다. 에이, 우리나라 노조가 뭐가 강력해? 맛조개 너가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 노동 손실 일수 일본의 209배, 독일의 10배, 간단히 노조 활동 때문에 일을 쉬었던 일수를 조사했는데 대한민국은 연 41.8일, 일본은 연 0.2일, 독일은 연 4.3일, 미국은 연 6.7일. 이 데이터는 대한민국 노조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은 한 달 이상을 노조 활동 때문에 영업 중지가 된다.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 진행해? 마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우리나라의 노조는 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국가가 노조를 지켜주고 있다 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가게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근데 가게의 직원들이 어떠한 이유로 파업을 해서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직원들이 일을 쉴 때 새로운 직원을 뽑으면 간단히 해결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걸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마다 그건 아니라고 정기적으로 파업을 하는 직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말을 하면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직원은 가게에서 쫓아내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합법적인 파업이냐 불법적인 파업이냐에 따라서 기업이 해고를 할 수 있고 없고가 정해지긴 하는데 이런 모습에 노조가 기업 위에 쓰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노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파업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기업 자체가 적자일 때도 파업을 한다는 것이겠죠. GM도 계속 이렇게 적자만 나오는 와중에 계속 노조에서 파업을 하면 정말로 대한민국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일하고 있던 근로자 본인들이 보겠죠. 당장의 이익을 위해 큰 이익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국가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과 기업을 보호하는 법 두 가지를 함께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서로 존중하며 큰 이익을 창출하는 성공을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맛쪽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